예, 강의 시작해 봅시다. 어제 우리 인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이쪽에 그 런오프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저께 뭘 얘기했냐면 그린 엠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홀턴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비가 오는 거에서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뺐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R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SCS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일명 NRCS라고도 부릅니다만, SCS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널리 알려져 있어. 똑같은 방법이에요. 얘는 그냥 R을 계산하는 거고, F 계산을 안 합니다. F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토양 특성이다. 여기서 function of curve number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 개 다 계산은 R을 목적으로 합니다. R을 목적으로 하는데, 얘는 두 개는 이걸 계산해서 빼주는 거고요. 얘는 그냥 F라고, R을 먼저 계산.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얘는 I 빼기 R이 F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앰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이거 예제를 이제 연습을 분명히 했을 거고, 숙제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홀턴도 그대로 복사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셔서 숙제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디파이드 홀턴이 있고 뭐 홀탄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것들 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파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이렇게 어떤 한 상수를 해서 이 동네는 비 오는 것과 바깥으로 흐르는 것과 밑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자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얘기했었고, 디프레션 스토리지는 얼마나 표면에 머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에 머무는 건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0.2%가 이제 어떻게 나름대로 디프레션 스토리지 일종의 로스라고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0.8i가 어떻게 R로 나간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커브 넘버를 금방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전주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프레션 스토리 어떻게 계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하게 그 흙의 종류가 엄청나게 우리도 보게 되면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무슨 이런 토 저런 토 그래가지고 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제가 토양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는 그냥 그것을 모래가 많은 A 타입과 진흙이 많은 D 타입, 물이 숭숭 잘 빠지는 것과 물이 잘 안 빠지는 그런 것 사이에 나머지는 어떤 그 중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A나 B냐 C냐 D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전자지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CS, Soil Conservation Service라고 해서 SCS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지금 기관 이름이 바뀌었대요. Natural AL Resources. 앞에 이제 soil자가 natural resources로 바뀌었어요. 자연 자원. 그 다음에 토양 보존국, 이게 자연 자원 보존국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제 나름대로 뭐 좀 멋있어 보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옛날에 SCS 방법으로 만들었고, 고유명사로 일종의 이 기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NRCS 방법으로 부르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SCS 방법으로 그냥 쓰는 게 편리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어떤 양반들이 이거 NRCS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방법상으로는 똑같은 얘기고 기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그 그린 M2하고 홀턴에서는 그냥 F를 계산했었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냥 R을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계산했을 때 이 R이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B가 온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R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토양이랄지 아니면은 그 토지이용이랄지 특성 내지는 어떤 투수 그 능력에 대한 어떤 고려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우리는 커브 넘버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토양의 어떻게 보면 투수 능력 내지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브 넘버가 여기서 100이었다. 100이었다 하게 되면 1000에서 10 곱하기 100이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여기죠. 여기면 투수 능력이 없다. SD가 제로다. 저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는 이제 포장된 어떤 그 지역이랄까. 그 페이브드. 그렇죠? 물이 안 통하는 데라는 뜻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SD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수량이 많다. SD가 스토리지라는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는다. 물이 많이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 됐을 경우에는 얘가 10이 됐을 경우에는 1000에서 100을 뺀 꼴이니까 결국 900 나누기 10이고 이게 90이잖아요. 그죠?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N 값이 높으면 SD가 낮은 거고요. CN 값이 낮으면 SD가 높은 겁니다. 서로 반대적인 거고 이것을 뭐 인치를 표현해서 이렇게 미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뭐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밀리미터로 많이 바꾸죠. 밀리미터로 바꾸게 되면 25.4를 곱하든지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2.54를 하든지 뭐 앞서 단위 환산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대충 밑으로 가는 그 F를 미리 계산을 했는데 이게 0.2 SD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어떻게 머금는 거에서 20% 정도는 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대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ABCD라고 하는 그 특성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 숫자가 중요한데 이 숫자는 대충 주어지지만 대충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보면 페이브드 파킹 lot 그죠?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러니까 100에 가까우니까 오른쪽 끝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돼서 된다면은 이 100에 해당하는 그런 것일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90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때 이제 이렇게 페이브 됐다, 스트레이트다, 로드다 거의 100에 가까운 거고 뭐 풀밭이다 뭐 이렇게 되면 한 30, 40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뭐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주로 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쉽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뭐 지자체랄지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해서 올려놓은 것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엄청난 토양 전문가가 돼서 그걸 조사해서 쓰면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공공의 데이터를 맞든지 틀리든지 같은 걸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기서 틀렸을 때 같이 교정이 되고 같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런 것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각자 들쑥날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가 수치를 정해서 상대방한테 안 알려줬다. 근데 난 정확한데 공공의 데이터베이스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난 내 걸 쓴다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공공의 데이터는 맞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교정을 나중에 해서 같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공유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브 넘버가 그래서 어떤 평상시에 이렇게 있는데 바짝 말랐을 때는 물을 더 머금을 것이고, 그리고 젖었을 때는 물을 덜 먹을 것이고, 그래서 바짝 말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커브 넘버가 숫자가 작아지고, 젖었을 땐 커브 넘버 숫자가 커지죠. 숫자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물을 덜 SD가 작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상한 그 지수함수 형태에서 커브 넘버가 말랐을 때, 젖었을 때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거기가 습윤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매번 한 85% 내지 90% 정도로 해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습윤도는 그 전날이 10이었으면 9였다. 그 다음날은 뭐 9에서 0.9%니까 8.1이었다.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 만큼 더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 어떤 퍼센트를 했을 때 뭐 0%부터 100%까지 어떤 그 순위가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건데 저는 한 상위 20%, 하위 20%를 나름대로 웨트와 드라이로 제가 나름대로 혼자서 한 연구에서 했었고 60%가 에버리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10%고 여기가 10%고 여기가 80%라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에서 비가 인덱스는 지수죠. 근데 앞에서 이루어진 그 전날 anti 뭐 ancestor 뭐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antecedent라고 부르는데 한번 혼자서 발음을 antecedent예요. antecedent. 그래서 API라고 해서 선행 강우 앞서서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결국은 땅이 젖어 있느냐 말라 있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API를 이렇게 매겨서 한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굳이 지수표에서 표현하지 않고 2차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상당히 R스퀘어 값이 양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브 넘버가 굉장히 동네가 뭐 이렇게 이쪽은 어떻고 이쪽은 어떻고 한 두 개의 동네가 있을 때 커브 넘버가 예를 들어서 CN이 여기 1이고 CN이 2고 여기가 A1이고 면적이요. 그렇죠? 여기 면적은 A2다. 그러면 여기서 그 CN의 어떤 나름대로 에버리지는 뭐냐? 그건 두 개를 곱해서 그렇죠? A1의 CN1과 A2의 CN2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러한 비율, 그렇죠? 이런 비율이 하나 있고 얘 입장에서는 이런 비율이 하나 있는 거죠. 서로서 가중평균 됐다. 그렇죠? 가중평균. 가중평균이란 말이 영어로 보겠던 weighted average. 뭘로 가중됐어요? 면적 가중평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최적 가중평균도 있고 면적 가중평균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이 뭐 1, 2, 3, 4 굉장히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밑에는 A가 AN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가서 AN, CNN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거지. 뭐 숫자적으로 뭐 산술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여러 가지 평균이 있지만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린하고 MT하고 홀튼하고 얘기하면서 SCS는 무슨 방법이에요? 얘기했을 때 내가 그냥 바로 rainfall excess I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R이란 말을 쓸 거예요. R은 사실은 총량이죠. 그렇죠? 총량이에요. 그래서 R을 우리가 이게 시간으로 이제 그 나눴을 때 이것이 작은 시간 T 작은 R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고 데이면 당연히 여기는 밀리미터 퍼 데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얘기합시다. 단위가 다르다. 여기서 약간 총량 단위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요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00% 내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자기들이 사용하는 가정이니까 그렇다고 뭐 인정을 해 줍시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좀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똑같은 얘기 쓰고요. 여기서 인정을 해 줍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름대로 이게 SD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대 물이 최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양이고, 현재 이게 현재 양이에요. 물이 얼마나 스토리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네, 땅 속으로. 그랬을 때 이것은 나름대로 여기서는 이제 강우가 온 거고, 여기는 유출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정을 그냥 가정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최대로 온 것과 현재 상태가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현재가 점점 커져서 최대까지 할 거예요. 갈 때 얘는 그냥 유출하고 강우의 어떤 강우량과 유출량이랑 비례한다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좀 약간 중간에 뭐 나사 빠진 것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걸로 하죠. 인정.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이건 전부 다 이제 경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 밑으로 간 양은 사실은 여기 F로 얘기해도 똑같은 건데 F나 S 똑같은 건데 이것이 강우량과 그죠? 그 다음에 런오프량과 어떤 손실량과 이 어떤 다 빼고 나면은 이 밑으로 들어간 양이다라는 거. 얘는 하늘에서 온 거고, 그죠? 이건 옆으로 간 거고, 얘는 지금 나름대로 뭔가에 머금어지는 이상한 어떤 나름대로 제3의 그런 양이 거잖아요. 그죠? 뭐 디프레션이랄지, 뭐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식물이 잡아먹었달지 그런 것들입니다. 인터셉트 된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요 S를 P 빼기 R 빼기 I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하고 똑같은 애다. 라고 얘기한 거고, 현재 P 빼기 IA는 왜냐면 결국은 왜 P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뭐 P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 저 얘기 다 빼고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통일을 해버리면 결국은 비가 왔더라도 손실된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유출의 토양 수분의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웅덩이에 그냥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의 이동에 관계되는 것들은 P 빼기 IA가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엎치락뒤치락 바꿔 본 거죠. 바꿔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었거든요. R. 그렇죠? 그래서 R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다시 얘기해봐요. 우리는 그린램프도 그렇고 홀튼도 그렇고 R을 계산하기 위해서 F를 계산해서 뺐는데 사실 여기 F 계산했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을 통해서 만약에 P를 알고 IA를 알고 SD를 안다면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F 계산 없이 바로 계산하고 중간에 계산한 꼴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됐고 여기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스토리지의 20% 정도 되는 것은 이렇게 로스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IA가 여기서 IA가 0.2 SD로 바뀌었어요. IA가 0.2 SD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식이 이겁니다. 이 식의 전제 조건은 지금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0.2 SD까지는 로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토양에 머물러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묶여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참여 안 해요. 참여 안 하고 저 지금 손실입니다. 손실이고 그 이상이 됐을 때 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표면 유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이후에 R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뭐 어디로 가든지 우리 상관 안 하는 양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지금 사실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좀 여기 책에 있는 엑서사이즈, 여러분들 책이 없죠? 에, 그리고 하나도 지금 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죠? 교과서 없이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건 조각조각인 거 알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조각조각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난 그 참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실험실 연락을 해서 책을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책에 예제 몇 번, 그리고 뭐 나중에 시험 문제 몇 번 얘기하고 그러는데 모른 채로 아주 한 달이 다 되도록 계속 나한테 맡겨놓고 여러분들은 즐겁게 영화 보듯이 내 강의 듣는다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책을 여러분들 어떤 것들에도 복사를 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 그 미주얼 구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강의 있고 물론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을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소화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각조각 인터넷에도 많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진짜로 그거 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써야지만 그냥 모으겠어요. 제가 모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라 뭐 그런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난 책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과서가 있고 내 슬라이드는 보조 자료에 불과합니다. 책에 있는 3장에 있는 지금 5번의 엑서사이즈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A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A거는 지금 그 AC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한 0.45 헥타쯤 됩니다. 1헥타는 우리가 100 곱하기 100m잖아요. 그죠? 그죠? 1헥타는. 그래서 지금 근데 뭐 이거 다 결국 환산표가 있으니까 뭐 굳이 안 외우고 있어도 되는데 한 1헥타가 한 0.5 헥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쓰느냐면 제가 또 나름대로 뭐 이것을 다 뭐 환산해서 헥타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일관성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했다 어떤 때 안 했다.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서 그냥 미국 책이니까 미국 책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학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 거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도 유학을 가신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도로에서 뭘 씁니까? 야구 경기 보시죠. 야구 경기에 그 투수의 구속을 마일로 나타내잖아요. 몇 마일 파워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 인치로 나타내고 파운드로 나타내고 저 무게는 그다음 어떤 때는 뭐 온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갤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단위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당장 물어볼 거예요. 당신 키가 몇 피트 몇 인치예요? 띵이죠. 그렇죠? 예. 우리도 계산하고 1피트가 0.32m니까 내가 2m니까 나누기 하면 얼마 뭐 이렇게 막 계산을 한참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기왕이면 뭐 그런 쪽에서 미리 좀 알고 있는 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뭐 찾아서 그냥 대충 뭐 면적도 아닌가 보다 길이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또 한번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래서 71이라고 하는 어떤 면적이 있다.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 60이 있고 11이 있다. 전체가 11이다. 이런 얘기. 면적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가 80% 그라스 커버 소일에 이거는 뭐니까 가서 저기 CN 넘버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그죠? 여기는 Industrial Development인데 72% impervious. 72가 impervious. 불투수층이다. 포장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뭐 24시간 레인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로 했어요. 오늘 하루 비 온 게 6.8인치였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existing soil이 belongs to the hydrological soil group B. 우리 A, B, C, D 있었어요. 그죠? B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찾아야 되는데 테이블 3.9가 어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은 커브 넘버를 찾아야 돼요. 커브 넘버. 그죠? 커브 넘버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답부터 얘기하면은
오픈 에리어가 여기에 대해서는 61이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88이고 이렇게 뭐 좀 나름대로 한번 잔재주를 부려보면 여기서 색깔을 과감하게 한번 바꿔서 여기서 지금 얘가 커브 넘버가 61이고 이 커브 넘버는 8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거는 뭐 도대체 뭡니까? 근데 뒤로 한번 갈게요. 갔을 때 3.9라고 하는 테이블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이 3.9 보이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베껴 놨습니다. 베껴 놨고 저기 소비 그룹 B가 이거잖아요. B고 여기서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라고 하는데 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지금 아까 그래스 커버가 80%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위 그룹 B. 그래스 커버가 80%면 75% 이상이고 소위 그룹 B 60일 나왔네. 이거 찾았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페이브가 된 것이 72%가 아까 뭐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찾나? 여기서 보게 되면은 72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를 보고 와야지. 문제 뭐대로 그렇죠? 72% 인폴비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72% 인폴비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72% 디벨롭먼트 그 도대체 뭐 어떤 번호가 돼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 impervious area가 퍼센트가 72%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걸 찾았는 뭐 이게 B니까. 어쨌든 찾았다고 칩시다. 대개는 이 시리얼 넘버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테이블을 찾을 이유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61과 88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61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 얼마? 60에 해당되는 거고 88이 면적 11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60과 11, 60과 11, 그 다음에 61과 88을 대응을 시켜서 평균을 65를 계산했고 SD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더라? SD는 아까 이 사람들 단위를 그냥 쓰게 되면 CN에 1000에 10 곱하기 CN이었거든요. 글씨가 좀 이쁘게 써주면 좋은데 제가 원래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는 않아요. 판서가 그런 대로 괜찮아요. 뭐 이것도 뭐 최악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이 펜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 보여줬지만 마우스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펜을 샀는데 제일 좋은 걸 샀어요. 근데 여전히 또 만화 그리는 사람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됐어요. CN 값 얼마였어요? 65. 65. 집어넣게 되면 CN 값이 그 SD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R 지금 기억나요? R 기억 안 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P 빼기 0.2 SD의 자승 P 플러스 0.8 SD. 이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거꾸로 올라가셔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보게 되면 P-0.2 SD의 자승에다가 P 플러스 0.8 SD가 되는 거죠. SD 계산했잖아요. SD 0.2는 알고 있고 0.8 있고 P는 얼마였어요? 6.8.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얼마입니까? 이게 밀리미터, 여기서 인치가 되겠네요. 인치가 되겠죠. 하루면은 뭐 24시간으로 나누어지면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가 rainfall excess R을 계산해라. resulting from the rainfall tabulated in column 3 of table 3.3.10 그죠? 3.10을 3.10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끔가다 어떤 때 영어 할 때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하고 영어 3.1 하는데 3.1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저는 옛날에 제가 실수를 해서 3.1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난 왜 이해하는지 몰랐는데 3.1이 아니라 3.1. 그러나 간단한 것도 사실은 좀 경험 한번 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지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지금 하이드롤로지 그립 C가 있고 거기에 CN이 80으로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측정치죠. 측정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2시간, 8시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옆으로 이제 시간 서로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개를 더 어순 놓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요 인치 퍼 아워 사이에서 2시간 사이에서 0.05 인치 퍼 아워면 그 사이에 얼마만한 비가 왔겠습니까? 라고 하는 델타 P를 계산하면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서 누적을 시켜서 0.1 더하기 0.4는 0.5고요. 0.5 더하기 2.0은 2.5고요. 2.5 더하기 1.0은 3.5 이런 식으로 누적시킨 겁니다. 그리고 얘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순놓기를 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R이 얼마냐, 각각의 R이 얼마냐라고 해서 계산하게 되면 시간대 다른 R을 계산하고 델타를 계산하는 두 개를 어순 놓기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걸 놓은 거죠. 뭔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R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P-0.2 SD의 자승에 P 플러스 0.8 SD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요 R, R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P를 알고 그때 해당하는 요 P는 요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P를 알고 SD는 여기서 계산할 수 있고 SD는 안 변한다고 할 거니까. 그죠? SD는 어떻게 계산해요? 1000 빼기 10 곱하기 CN. CN이잖아요. CN 얼마? 80. 80. 그러면 1000 빼기 800에다 나누기 80이니까 뭐 SD가 한 10쯤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10을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P가 반드시 0.2 SD보다 커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0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것이 커지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바깥으로 이거 사실은 R로 표현하기 좋은데 이 양반들은 I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여기 이런 전제 조건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을 다 이것도 계산하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주어진 거는 1과 3만 주어지게 돼요.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산값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숙제를 그 똑같은 이걸 생성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엑셀에다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주 수식 집어넣고 하시기 바랍니다.